여러분, 오늘은 현 시점 모두에게 욕먹고 있는 비트코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이에 대한 논리를 누구한테 빌려올 거냐면 세상에서 비트코인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 한 명한테서 빌려올 거예요. 나심 탈레브라는 사람인데요. 이 양반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0이라는 논문까지 쓴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바로 이 사람이 만든 철학으로 정반대의 결론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돈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탈레브의 대표작이 스킨 인 더 게임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네 살을 직접 베어 넣었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 철학이 진짜 매운데요. 한마디로 이래요. 네가 뭘 했는지 뭘 의도했는지는 난 관심 없고 그냥 네가 뭘 걸었는지만 본다. 왜냐면 말은 공짜거든요. 입으로 떠드는 건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근데 자기 돈이나 자기 인생을 실제로 베팅하는 건 비싸요. 그래서 탈레브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베팅을 했는지를 봐요. 누가 손실의 위험을 직접 짊어지고 있는지. 그게 그 사람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쓰는 돈, 원화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원화를 찍어내는 건 중앙은행이잖아요. 금리를 정하고 돈을 풀고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고.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화폐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 비용은 누가 치를까요? 금리 정한 사람이 치를까요? 한국은행 총재가 치르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월급 따박따박 나와요. 실제로 비용을 치르는 건 통장에 현금 모아둔 예금자, 매달 고정된 연금 받는 연금 수령자, 매달 월급 받아서 사는 우리 같은 직장인들이에요. 2000년도에 5,000원 하던 삼겹살이 요즘 18,000원 하는 거, 그거 우리가 치르고 있는 비용이에요. 탈레브식으로 말하면 중앙은행은 스킨 인 더 게임이 없는 거예요. 자기 살을 안 베어넣고 말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중앙은행만의 문제는 아니죠. 한 발 더 넓혀보면 진짜 화나는 부류가 보여요. 정치인들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뭐예요? 말이에요, 말. 정책을 발표하고 공약을 외치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잘 된다고 떠들어요. 그런데 그 정책이 몇 년 뒤에 완전히 틀린 걸로 판명나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되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임기 끝나면 그만이고 그 정책 때문에 망가진 건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이 떠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책임을 안 진다는 건 그냥 얄미운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책임을 안 지니까 계속해서 돈을 더 풀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정치인 입장에서 돈을 푸는 건 무조건 남는 장사예요. 지원금 뿌리고 사업 벌이고 예산 키우면 당장의 표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요. 근데 그 돈을 풀어서 생기는 비용,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청구서는 언제 날라오죠? 몇 년 뒤에 날라와요. 그것도 누구한테 콕 집어 날라오는 것도 아니고 온 국민한테 인플레이션이라는 형태로 슬그머니 흩뿌려져요. 돈 풀어서 생기는 이득은 지금의 내가 챙기고 비용은 나중에 익명의 니네가 나눠갖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조죠? 맞아요. 이익은 내가, 손실은 남이. 그러니까 정치인한테 돈 그만 풀라고 요구하는 건 구조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주문인 거예요. 안 푸는 게 손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책임 안 지는 사람들이 돈 푸는 결정을 쥐고 있는 한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누가 특별히 더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인센티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탈레브가 진짜 경멸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익은 자기가 갖고 손실은 남한테 떠넘기는 구조. 결정은 권력 가진 사람이 하고 비용은 힘없는 우리가 내고. 좀비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서 진작 도태되어야 할 회사를 정책 자금으로 계속 연명시키고 2008년에 망했어야 할 은행을 국민들 세금으로 살려주고 그 와중에 은행 직원들은 성과급 파티 벌이고 비용은 결국 멀쩡하게 일하는 국민들이 나눠서 내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약한 놈이 안 죽고 계속 살아남으면 시스템 전체가 약한 놈들로만 채워지면서 천천히 썩어가거든요. 탈레브가 비행기랑 은행을 비교한 예시가 유명한데요. 비행기는 추락하면 그 비용을 항공사가 온전히 치러요. 그래서 사고 날 때마다 원인을 깊게 분석하고 다음 비행기는 더욱 안전해져요. 근데 은행은 망해도 구제받으니까 똑같은 사고를 계속 반복해요. 비용을 안 치르니까 학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해볼게요. 비트코인을 떠받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채굴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실제로 뭘 베팅하냐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채굴 기계를 사고 매달 전기요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요. 이게 진짜 자기 살을 베어넣는 행위예요. 입으로만 비트코인 좋아요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돈을 매달 태우면서 네트워크를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기요금 비싼 채굴자, 효율 나쁜 구형 기계 돌리는 채굴자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못 버티면 기계 끄고 나가야 돼요. 요즘 실제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접고 AI 데이터 센터로 갈아타는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사실 이 뉴스 처음 봤을 때 이거 비트코인한테 나쁜 신호 아닌가 싶었거든요.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근데 탈레브의 철학으로 다시 보니까 이게 정반대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비트코인 채굴자가 망해서 나갈 때 누가 구해주나요? 아무도 안 구해줍니다. 중앙은행이 없으니까요. 채굴자 여러분 힘드시죠? 세금으로 전기요금 보조해드릴게요.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구제 버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약한 놈은 그냥 죽어요. 깨끗하게. 여기서 그럼 다 죽으면 비트코인도 죽는 거 아니야? 하실 텐데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죽는 대상이랑 강해지는 대상이 달라요. 식당 골목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맛없고 비싸고 위생 엉망인 식당이 계속 망해서 없어져요. 그럼 그 골목이 망하나요? 아니죠. 오히려 검증된 식당만 남아서 골목 전체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개별 식당은 죽는데 골목은 더 단단해져요. 비트코인이 딱 이거예요. 죽는 건 약한 채굴자예요. 근데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안 죽어요. 블록은 10분마다 계속 찍혀요. 그리고 약한 놈이 빠진 자리엔 가장 싼 전기 쓰고 가장 효율 좋은 기계 돌리는 제일 단단한 채굴자만 남아요. 게다가 비트코인은 자동 회복 장치까지 박혀 있어요. 난이도 조정이라는 건데요. 채굴자가 절반 도망가면 남은 채굴자들끼리 문제 풀기 쉽게 난이도가 자동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 수익성이 오히려 회복돼요. 약한 놈이 나가면 강한 놈이 보상받도록 프로토콜에 아예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채굴자한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투자자 쪽에서도 똑같이 벌어져요. 가격이 폭락하면요, 제일 먼저 쓸려나가는 건 빚내서 단타 치던 사람들이에요. 가격 출렁일 때마다 사고 팔고 레버리지 끌어다 베팅하고 선물 거래하고 이런 분들은 한번 크게 빠지면 강제 청산으로 그냥 시장에서 사라져요. 근데 가격을 매일 안 보는 사람, 몇 년을 들고 갈 생각으로 사둔 사람은요, 폭락이 와도 안 팔아요. 오히려 더 사기도 하고요. 이건 그냥 제 추측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 보여요. 155일 넘게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장기 보유자들 물량이 작년 10월 고점에 1412만 개였거든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찍던 때예요. 근데 그 뒤로 가격이 거의 반토막 났는데 이 장기 보유자 물량은 오히려 1630만 개까지 늘었어요. 가격이 빠질 때 단탁분들이 던진 물량을 장기 보유자들이 주워 담고 있는 거예요. 폭락이 한번 지나갈 때마다 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코인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채굴자는 공급 쪽에서 약한 놈이 걸러지고 투자자는 보유 쪽에서 약한 놈이 걸러지고 양쪽에서 동시에 단단해지는 구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정치인들과 중앙은행은 화폐를 망가뜨린 비용을 우리한테 떠넘기고 망하면 자기들끼리 구제받아요. 약한 놈이 안 죽으니까 시스템은 천천히 골마요. 비트코인은 그 비용을 참여자가 직접 짊어지고 못 버티면 그냥 밀려나고 아무도 안 구해줘요. 약한 놈이 깨끗하게 걸러지니까 시간이 갈수록 시스템은 단단해져요. 탈레브가 비트코인을 싫어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가 평생 외친 철학, 살을 직접 베어 넣은 시스템이 결국 살아남는다는 그 논리 자체가 비트코인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비트코인의 우상향은 가격 차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예요. 누가 비용을 치르고 누가 구제받느냐, 약한 놈을 걸러내는 시스템이냐, 끌어안고 같이 썩는 시스템이냐, 이 구조가 안 바뀌는 한 저는 비트코인에 어느 정도 배팅을 해놓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적으로 미친듯이 출렁일 거고요. 근데 저는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구조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조는 솔직히 아무리 다시 봐도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비트코인 차트와 구조 중에 어떤 것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한번 얘기 나눠봐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유목민이었습니다.